나나와 포포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는 안방입니다. 푹신한 침대 위에서 쿠션감을 즐기면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불 속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을 찾아다니는데 굉장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집사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마치 드럼을 치듯 손을 열심히 파닥거리면 포포는 용 사냥꾼으로 변신하여 은신해 있는 괴물과 영혼의 대결투를 벌입니다. 나나가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포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닥 도움이 되진 않네요. 나나, 맞서 싸워. 어? 여기에 지하 괴물이 살고 있어. 너 같은 용사가 도와지... 야 어디가? 아니 내 말 듣고 가야지. 싸워 좀.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이불로 김밥처럼 말아서 굴려주면 그렇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아이들과 노는 것처럼 놀아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불로 슉 덮었다가 열면 고양이가 뿅 하고 솟아납니다. 고양이들이 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커튼입니다. 속 커튼의 맞은편에 있는 사냥감을 보면 자신은 은신해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사정거리에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장난감을 흔들어주면 그냥 장난감을 흔들어줄 때보다 더 흥미있어합니다. 집사들이 장난감을 흔들어주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이렇게 몸을 숨기고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결국 사냥을 하다가 커튼에 발이 걸리고 맙니다. 이렇게 걸리면 집사들에게 그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이라면 발톱을 스크래처에 긁어서 늘 날카롭게 유지해야 하지만 실내 생활을 하는 고양이는 어느 정도 다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집사들이 집안 물건이 아작나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 가구책이 얼마짜린데? 그럼 고양이들의 원활한 사냥 생활을 위해 발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발톱을 점검해 보니 안 자르고는 못 베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네요. 먼저 포포 발톱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포포를 먼저 다듬는 이유는 포포가 매우 협조적이라 집사들의 저질 체력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우선 발톱을 자를 걸 알려주기 위해 발톱 깎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잠금 장치를 잠그고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발톱을 자르기 전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겼으나 신기하게도 포포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집사에게 발톱을 들이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 발톱은 핑크색 핏줄이 보이는데 위에까지 발바닥 젤리에 수평하도록 잘라주면 됩니다. 그치만 저희는 너무 짧지 않게 어디라도 걸리지 않게 잘라주려고 합니다. 포포를 엄마 무릎에 앉히면 이렇게나 얌전합니다. 조금 더 잘 협조해달라는 의미로 추루내물을 받치고요. 손도 한번 주물주물 해줍니다. Nope. 오른손부터 또각 한 번 더 잘 부탁한다고 뇌물을 먹여드리고요. 왼손도 마저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발톱을 다 잘랐으면 기쁨의 세레모니를 집사와 함께 해봅니다. 이제 나나를 해봐야 하는데요. 나나는 포포에 비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발톱도 2배 크기고요. 레알 굴버린이 여기 있습니다. 먹을 걸 좋아하니 추루를 주는 동안 발톱을 좀 살펴봅니다. 추루를 먹는 동안 자르기 위해 여집사가 추루를 입에 물어봤는데 엄청 똑똑하네요. 추루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바로 가버립니다. 이번엔 저와 협공하여 한 명은 추루를 먹이고 한 명은 순식간에 발톱을 잘라봅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나나는 추루 먹느라 바빠 자신의 무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하는데 먹을 쥐고 펴지를 않네요. 개 똑똑한데? 아니 양 똑똑한데? 아무튼 왼쪽을 모두 정리하고 오른쪽을 정리하려는데 저항이 심합니다. 2개 자르니까 짜증을 냅니다. 고양이 발톱은 한 번에 다 깎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분위기를 보고 다시 작전을 세우겠습니다.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는 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자세도 딱이고요. 나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주물주물 하면서 달래주고 아까 못 자른 발톱을 다시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갔네요.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습니다.